34년 만에 킹앤저라.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엔달러 환율의 추이입니다. 지난 4월 24일에 155.34엔을 기록했습니다. 달러당. 결국 말입니다. 155엔이라는 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깨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월 25일에도요. 또 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또 깨버렸습니다. 155.59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슈퍼엔저가 아니라 킹엔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990년 4월 3일에 159.87엔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말입니다. 6월에 156엔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엔저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34년 만에 최고치. 장난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는요. 거침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개입도 많이 해요. 실제로 말입니다.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이 높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으며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봐서는 외환당국의 어떤 이야기도 시장에서는요. 신뢰가 없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넉대 소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넉대가 나타났다 하면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가짜로 계속 말만 하니까 시장에서는요. 전혀 반응이 없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요. 미국 금리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결국 말입니다. 5.5%예요. 엔화는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미국 금리에 비해서 미국의 어떤 달러에 비해서 약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 인하가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 나쁘다 지금 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나홀로 성장이라는 어떤 큰 흐름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물론 1분기 성장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서비스 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더뎌지는 겁니다. 6월의 금리 인하 이제 말도 안 나옵니다. 7월의 금리 인하 이것도 말도 안 나옵니다. 9월의 금리 인하가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음표예요. 물음표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더 커지겠죠. 시중에 많은 달러를 빨아들이니까 달러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달러의 양이 줄어든 만큼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엔화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엔달러 환율은 그만큼 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은 그만큼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폭등 또 폭등을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022년 9월에서 10월까지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처럼 600억 달러 정도 풀고 이번에도 풀면 돼요.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도
개입하겠다 이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시장에서는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말입니다. 결국은 일본의 금리 인상 또 하나의 방법을 꺼낼 겁니다. 미국의 달러가 계속 강세로 나간다면 달러를 풀어서 엔화를 계속해서 킹엔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데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장에 결국은 금리를 더 올려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금리는요 0%에서 0.1%입니다. 4월 26일이면 내일인가요? 4월 26일 일본에서는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지금은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바로 지금이 4월이니까 4월에 바로 올리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현재까지는요 12월에 금리를 0.25%까지 올린다. 이게 시장의 예측치인데 이게 한 2달 정도 앞당겨질 거다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월까지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0월쯤 가면 킹엔저가 조금씩 방향타는 잡히겠죠. 다시 말해서 달러당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5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화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미국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엔 환율이 진짜 놀랍습니다. 아니 일본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투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엔화가 원화에 비해서 약세입니다. 약세. 강세가 아니고. 원화가 더 강세예요. 그러니까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자꾸 엔화를 사라고 합니다.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아니 달러에 비해서는 엔화가 굉장히 약세인데 원화에 비해서도 약세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는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약세잖아요. 원화가 약세인데 엔화가 원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엔화가 더 약세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822.5원으로 100엔을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꾸 떨어져요. 이게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1191원으로 100엔을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882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산다는 거니까 원화가 강해졌다잖아요. 엔화가 약해졌다잖아요. 저는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사는 겁니다. 저도 엔화를 사서 쟁여두고 있습니다. 많이 사지는 않지만 분할 매수를 해서 만행씩 이렇게 계속 사고 있어요. 반드시 말입니다. 저는 엔화를 사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말입니다. 엔화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엔화를 사지 마시고요. 엔화를 사서 싼 값에 사서 나중에라도 일본 여행을 좀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거 저는 대환영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엔화가 갑자기 뛰어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엔화의 가치가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해서 계속 조금씩 사서 쟁여두는 것 그것은 필요하지만요. 이게 말입니다. 내가 엔화 사서 돈을 많이 벌겠어.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결국 엔화는 올라간다. 시간이 문제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묶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적당한 금액을 분할 매수하는 것
중요하고요. 분할 매수한 그 금액으로 나는 일본 여행을 몇 번을 가겠다. 이런 생각. 특히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일본 여행을 몇 번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곱하기 비용까지 합쳐서 그 비용 정도를 엔화를 우리가 보유하면 어떨까?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엔화를 사서 벼락부자가 되겠다. 그런 너무 있잖아요. 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은 꼭 필요한 만큼 사서 내가 쟁여두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도 편하고요. 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가는 것. 그러면서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그러면서 일본 여행을 하면 된다. 뭐 기회가 안 오면 일본 여행 가면 돼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엔씩 조금 삽니다.